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목요일 날 녹화를 합니다. 9월 22일이시죠? 여러분 어제랑 오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지수가 좀 폭락을 했어요. FOMC. 근데 0.75.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금리라는 게 정말 지금 강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0.75%를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 거예요. 미국이. 시장금리가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자,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이 은행으로 금융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시장이 나돌던 돈이 투자도 좀 멈추게 되고 그러면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순간이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순식간에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 해버려요. 인플레이션이 왔네 이러고 불안해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딱 잡히는 순간 6개월 뒤에는 금리가 반토막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기준금리를 차츰차츰 이제 빨리 낮춰야 된다. 근데 너무 빨리 낮추면 뭐 저성장이 오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을 때 지수가 하락을 해도 우리가 차트만 보고 막 손절을 했다. 이게 아니라 굳건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ELW 같은 경우도 뭐 풋수익이 당연히 오늘 났죠. 하지만 풋수익이 났다고 야 신난다 해서 계속 자금을 늘리기보다는 좀 줄여가셔야 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무구조도 몰라요. 보니까 빚도 엄청나게 많고 지분도 작고 그래서 불안한 종목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안 해야 되는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종목 꿀단지 시간이에요. 꿀단지는 진짜 무얼지 우리가 꿀단지도 아니고 그냥 지수가 하락할 때 꿀단지 종목들도 떨어지긴 합니다.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견디고 나서 훗날 딱 생각해 보면 있다고 이거 며칠 뒤에 갈까요? 모릅니다. 그걸 알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뭐 그렇게 주지도 않겠지만 투자를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직하게 저가일 때마다 모아가는 종목. 여러분 삼성전자를 하락할 때마다 사셨던 분들 10년 동안 5년이던 그런 분들 굉장히 부러워 보이죠? 우리도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좀 무겁진 않지만 든든하잖아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것도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저가가 기회다. 우리가 보통 방송에서나 하락이 기회다 이럴 때 너나 사세요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맞다. 이 종목은 저가에 사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지도 오늘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바로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어디 숨어 있을까예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꿀 종목은요. 성풀 나무 주식. 지수가 맨날 오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21년도에랑 20년도 지수 오르니까 막 그냥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도 무슨 단타를 치게 되고 막 사게 되는 건데 어디 이슈를 어떤 이슈 하나에 의해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종목들 수시로 손절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잡았더니 이제 고점이에요. 막 뒤죽박죽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짜 투자를 첫 번째 재테크는 은행이죠. 사실 첫 번째 재테크는 뭐죠? 절약이에요. 두 번째의 재테크는 요거 정도는 괜찮아. 이건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다른 가족들한테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라냐. 절약은 나부터 그리고 다른 가족한테 베풀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즐겁잖아요. 두 번째 재테크는 바로 은행이죠. 세 번째 재테크는 성풀이냐고요. 남은 저금하고 남은 어느 정도의 작은 전체 현금 비중에 많으면 30%, 작으면 10%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지만 분명히 성풀도 저금이 아닌 원금 보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손절하지 않는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성풀 나무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만큼 하락이 기회입니다. 첫 번째, 주 재무제표 확인 반드시 이건 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채권 규정 개정을 기회로 투자하는 정석 투자예요. 여기에 최대 주주의 의결권 규모 확인. 요즘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돈이 어디로 몰리냐면요. 배당 관련주 ETF나 펀드 상품으로 들어간다라고 나왔듯이 우리도 의결권이 몇 프로 정도 한 사람이 전체 최대 주주 의결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명 채권 이자 확인을 또 채권은 어려워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도 다 회사채가 있어요. 근데 추가 발행한 채권이 중에 무기명 채권이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하지만 주식은요. 여러분이 그만큼 쉽게 찾아내면 손절해야 되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떨어져도 확신이 있어 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추가 발행 채권을 보면 이제 확신이 있어요. 처음부터 확신은 없죠. 떨어졌다가 이 종목이 폭등을 할 때 팔리고 나면 두어 번 정도 팔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도 사는 기회가 되겠구나. 좀 팍 떨어졌을 때 못 사더라도 있는 것만 갖고 있어도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대 확인은 저희도 차트를 합니다. 매물대 확인을 하지만 적어도 매물대가 막 산산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 보셔야 될 게 성공풀이를 하는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 중에 이번에 이미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활제약이 바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대활제약의 첫 번째 CB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채. 말만 들어도 어려워요. 쉽게 그냥 일단 어떤 제3자를 통해서 회사가 조금이 아닌 회사 시총이 2천억이다 그러면 한 200억이든 150억이든 10%가 넘어가는 근데 최대주주 지분이 2% 이게 아닌 최대주주 지분도 3, 40%, 50% 이렇게 100% 그럼 상장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는데 발행을 하는데 만약에 200억을 회사가 전환사채를 이거를 주식으로 기간이 돼서 주식으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올랐을 때 그 가격에 주식으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해버리면 빚은 사라집니다. 10,000원짜리 채권을 받았는데 14,000원 정도 권리를 줘요. 그 주식에 소각을 하면 주식 옵션 행사를 하게 될 경우 빚은 사라지고 그 가격에 소각을 하면 끝나는 건데 4,000원 벌은 거죠. 10,000원짜리를 14,000원 됐으면. 하지만 주식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때는 일부 소각을 해도 되는데 왜 받았겠습니까? 물량이 많아지는데 회사의 물량 주식 수량이 그때 정말 세게 올라가는 종목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한 종목의 한 10% 보유한 비중이 10% 정도는 막 다 90%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무기명자보다는 오래 못 끌어요. 200억이 만약에 예전 삼강이멘트 2,600원에 성풀 종목이었을 때 2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매년 2년을 기다려서 2년까지도 아니에요. 한 7, 8개월 기다려서 10배 가까이 수익이 났지만 우리 그걸 못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 정도만 우직하게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빚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이 올라야지만 되는 상황에서 표면 이율이 0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표면 이율. 이자를 안 받는데요. 거기에 유통 수익률 떨어졌을 때 이렇게 시장에 떨어져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채권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뭐 약간의 개정도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 우리한테 성풀 나무 종목이 편안함을 정말 확실함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 자 떨어져서 수량을 늘리더라도 유통 수익률도 안 줍니다. 단지 상환 비율만 110%, 10% 정도는 더 받아요. 그러면 이자도 안 주고 무보증에 보증도 없어요. 이름도 무기명이고요. 공모도 아닌 3호로 회사가 어떻게 해요? 개별 접촉을 해요. 너무 위험한데요. 우리가 아닌 무기명자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아닌. 근데 무기명자는 200억의 채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무기명자가. 자,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풋옵션입니다. 보이시죠? 풋옵션. 자, 풋옵션이요. 콜옵션이 없어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의 기능이 없습니다. 풋옵션.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풋옵션, 전환사채 풋옵션. 무기명자가 이걸 100억에 소각을 하던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근데 여기 나왔듯이 자 뭐라고 나와있죠? 무기명자가 풋옵션. 그냥 200억 발행해 놓고선 가격을 자 100억만? 근데 여러분이 여기 하나 채권을 조금 아시는 분이 딱 태클을 걸 수 있어요. 전환 가격 낮출 수 있잖아요 라고. 당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환 가격만 채권을 발행하자마자 사는 게 아니죠. 충분히 리픽싱을 감이 아닌 특이 발행 조건에 나와 있는 약정대로의 조정 구간, 전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 구간까지의 약정을 정확하게 종목 하나를 보면서 수십 페이지를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렵다,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 성풀 나무 주식에서 여러분들께 자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거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손절을 하고 빛보다 빠른 손절, 여기서 튀면 올라가고 자 이런 게 투자에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회사의 주 재무제표는요 회사가 발행한 무기명 채권만큼 자 확실한 게 없다고요. 자 200억의 시총 대비 이때의 대화제약의 시총 대비에 200억의 채권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자 풋옵션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당연히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우린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대화제약이에요. 대화제약 보시면 금융비용 부담률이 1.30입니다. 작아요. 5 미만이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보통 좀 금융비용 부담률이 센데 얘는 좀 작습니다. 안전한 거죠, 더. 그리고 유보율 대비 부채 비율. 부채보다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자 거의 8배 이상 많은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표면금리 있었잖아요. 금리가 있을 경우에 또 이 유보금을 다 빼가지만 0%입니다. 상환 비율만 10% 좀 더 주는 거지만 200억이니까 조금 더 줘요. 자 그것만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또 하나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재무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회사의 지분이 김수진님 외 구인의 지분을 29.07이 거의 30% 정도. 자사주가 5%지만 3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9분인 거 보니까 얘는 간간히 배당을 자 주는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30%에 자 30%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회사의 시총이 1936억인데 이 중에 200억이요. 거기에 지분이 30%, 600억 가까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있는데 200억의 채권을 거의 2천억에서 2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무이자에 풋옵션에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있으면 뭔가 찔리는 거예요. 보통 3호 채권 이런 채권을 발행을 하는 이유가 자 그냥 자 예를 들면 자 많은 경우가 재벌들의 재산 증식과 증여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직계 가족한테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많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가 아니라 꼭 그렇다 100%가 아니라 그럴 경우도 있다 하고 자 말씀을 드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2021년도 12월 흑자예요. 20년도 흑자, 19년도 쌤쌤 그렇죠? 그리고 18년도에도 105억. 그럼 여러분이
정말 흑자만 고르려면 우량주로 골라야 돼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또 고르려면 자, 우량주는 삼성전자, 테슬라, 뭐 구글 이 정도 봐야 되고 성장이 있는 종목, 성장을 예견해서 오른 종목. 하지만 더 성장을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 종목은 바로 가치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요? 재무구조 보고 우리 스스로 자, 안 되죠? 우리보다 더 힘센 무기명자가 막대한 무기명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등록도 안 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무보증, 보증도 없습니다. 무담보부 채권,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어요. 아이고 위험해요. 근데 회사의 시총의 10%에 가까운 넘어가거나 이 정도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자,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고 예를 들면 자, 콜옵션이 걸려 있고 무기명자는 이자를 또 빼가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자도 없이 무기명자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돼요. 수익 내서 200억 발행했고 권리를 갖는 게 1년 이상 걸리는데요. 3호 채권이라 짧까봐. 자, 둘이서 자, 쏙닥쏙닥 할까봐. 공모는 3개월, 3호는 1년 뒤부터 자, 권리를 갖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억 발행했고 1년 기다려서 100억 망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런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 회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자,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예를 들면 어떤 상점 1호, 2호, 3호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영업이 안 돼서 3호를 접으면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쌓여요. 얘가 플러스에 계속 늘어난다는 건 투자를 못하고 자, 어떤 해운업이다 그러면 땅 팔고 배 팔고 이래서 여기다 쌓아놓는 건데 얘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뭐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봐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마이너스로 쏟아붓고 있는데 풋옵션이요. 무기명자. 이름은 안 밝혀요.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부의 표본금리 0%의 3호 채권을 발행했어요. 직접 개별로. 자, 회사가 개별 접촉. 자, 이거는 딱 생각해 볼 만하죠? 정말 자, 주가가 오를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조금 더 깊숙이 보기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뭐 물론 이거 말고도 채권에 대한 약정을 다 봐야 되지만요. 자, 이게 성풀 나무 종목의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은 지수가 하락할 때 잠깐씩 떨어졌을 때도 조금 떨어졌을 때 사는 건 아니지만 전환 가격을 전환하거나 어찌됐건 그냥 산 가격에 버텨도 하지만 사는 시점도 좀 다음번 정도에는 해봐야 될 때 사는 시점도 중요하긴 합니다. 채권이 발행되자마자는 아니에요. 자, 그것도 약정에 나와 있는 가격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30% 정도 한번 할인한 가격으로 하지만 특이 발행 조건에 75%를 리픽싱 시킨다 그러면 30% 갖고 안 돼요. 그 뒤로 45%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채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면서도 좀 채권 얘기가 나서 너무 어려운데 당연히 관심이 있으셔야죠. 안전한 투자인데요. 그러면 자, 밑에 자막에 나오는 샵 3772에 구미영 쳐서 문자를 보내시거나요. QR코드를 딱 대시고 참여번호를 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제 채권 자료나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 볼 수 있는 국채 발행 자료나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때 제가 그 회사에 추가 발행 채권이 있으면 또 한두 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노란 톡방을 잘 활용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매수 시점을 정확히 알자예요. 이건 기법이 아니고 정확한 채권 규정 개정을 기회로 투자하는 정석 투자입니다. 정석 투자요. 우리가 재무구조 보듯이 그 회사가 투자 발행한 채권은 다른 종목 투자 발행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볼래요. 왜냐하면 자, 종목이 채권 발행으로 그래도 다른 누가 뭐 샀다 이게 좋다 어쩌다 해서 막 귀가 간질간질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 이 무기명 채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도 그 정도의 성실함이 있다 그러면 자, 두근두근 지수가 떨어졌다고 자다가 휴대폰 키고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미증시가 어쨌나 이것까지는 아니니까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하락이 정말 기회인 종목을 또 추가할 수 있다. 10종목 살 바에 작년에 채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는 차라리 10종목을 한 종목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정확한 채권 규정을 기회로 투자하는 정석 투자입니다. 자, 이때 하락할 때요. 하락 시기 채권 가격 조정이에요. 전환 가격 조정하듯이 채권 가격 조정이 자, 근데 채권 가격 조정이 자, 5일 평균 뭐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매물대 보고도 그리고 채권 가격에서 자, 몇 퍼센트로 해서 자, 낮춰질 수 있는 가격 정확히는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돼야지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 두 번째는 두 번째 물지기 추가할 때는요. 채권이 움직일 때 상승 중에도 추가 매수한다. 채권에 페널티가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고 채권이 막 움직이지 않아요. 자, 페널티가 물론 여러분이 이걸 보기에는 조금 자, 또 다른 자, 금융채권협회에 들어가서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자, 세상에 쉬운 거는 없지만 또 어렵게 어떤 소문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닌 이상 여러분이 손절하지 않고 하락장에서도 굳건히 정말 기회다라고 자,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성풀입니다. 성풀의 나무 종목이 특히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런 상태예요. 10종목 매수를 지금 한 종목에 집중하자. 자, 이 대화제약이에요. 대화제약이 물론 이때도 그렇고 이때 사서 그냥 기다렸어도 지금 하락장인데 사자마자 다음날 그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한 이 하락장에서도 하지만 얘는 100% 이상의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때 와서 샀는데 조금 더 떨어졌다. 그러던 말던 예, 채권 가격 및 특이 발행 조건에 나와 있는 가격대로 하면 이런 종목은 자, 저가가 5,940원이었지만 대화제약은 결국 12,800원이요. 자, 물론 고점 싹 뺀다 해도 자, 11,000원대 여러 번 터치를 했었죠. 그리고 요 정도는 40, 50% 정도는 하락장에서 당연히 기다려서 들어간다. 매수해서 저가마다 여러분이 몇 번만 경험을 해보시면요. 자, 막 단타를 보고 막 추렁추렁 기분이 좋아요. 오늘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막 빨리 내일이 와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락장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손절을 해야지. 이거 어떠지? 이게 아니라 그냥 굳건히 내 생활을 하면서 내 자, 업무를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여유 있게 떨어질 때 정말 추가할 수 있는 성풀 나무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12월 1일 채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 등록과 발행을 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자, 예를 들면 그냥 기간으로 따졌을 때 자, 1년이 돼가는 구간이죠. 그때 당장 12월에 등록과 발행을 안 했어도 벌써 9개월이 넘어가요. 10개월 정도. 10개월도 더 넘어가겠네요. 근데 이제부터의 이런 종목들이 다 굳건히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조금씩 자, 하십시오. 우리가 2018년도 생각해 보면요. 지금부터 더 폭맨들이 막 활기를 쳤을 때예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북한이 어쩐다 난리를 치고 트럼프는 금리를 올리네 마네 북한하고 싸우고 뭐 중국하고도 뭐 난리가 나고 그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할 시기예요. 자, 국채 금리는 시장 금리는요. 시장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에 물가 지수를 넣는 거거든요. 10년물 물가 지수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를 가늠하게 되는데 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가장 자, 약세가 된다는 걸 꼭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자, 손바닥 뒤집기가 되듯이 금리는 이제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는 구간도 바로 딱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기 좀 속상한 게 이번에 자, 7월 달이랑 금리가 막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자, 거기서 그냥 CPI 지수가 올라가기 전부터 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터넷에요.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금리 인상 그리고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치시고요. 오래된 날짜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 최신수부터 보십시오. 불황이 아니었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만은 틀리다. 다 이번만은 이렇게 제가 하물며 이렇게 치면서 지금은 요것도 넣어봤더니 다 지금은 이번에는 이렇게 써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기회는 지금 무슨 하락장에서 막 대놓고 사야 되는 저가다 기회가 이거는 아니지만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바로 자, 안전한 저가 매수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성필 종목 대화제약에 대해서 간단히 해봤고요. 아직은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요 대화제약에 대한 채권도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채권을 고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중간에 빠진 채권들을 노란 톡방에서 자, 의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샵 3772의 구미형이나 QR코드를 딱 휴대폰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풍경 찍을 때처럼 갖다 대시면 참여 번호 치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고 여기까지 성풀 나무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ELW 지수 무관 매매예요. 이걸 항상 첫 페이지에 놓는 이유는요. ELW 지수 무관이 지수가 오르던 떨어지던 수익이 아니라 지수가 오를 땐 당연히 콜이 있어야 되고 지수가 떨어질 땐 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양매수를 했을 때 오르는 쪽이 플러스 30인데 빠진 쪽이 마이너스 40일 수도 있어요. 50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럴 때는 자, 오른 만큼 일부만 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별로 등락이 크지 않았을 때니까. 자, 근데 문제는 정말 큰 등락 이후에 손실들이 많이 나세요. 팔았다가 싸졌다고 더 사거나 아니면 막 올라갔는데 안 팔고 주식 팔아서 더 넣었다가 확 꼬꾸라지는 경우에. 이게 이제 ELW의 특징입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건 수익이 크다는 거고 우리는 날짜를 주식하고는 틀리죠. 딱 한정되어 있는 하물며 주식도 여러분 차트가 무너지면 막 팔아버리잖아요. 재무구조 안 보고 들어가서 차트가 무너지고 나는데 다시 팔고 나서 보니까 올라가서 또 잡으니까 고점이고 그래서 얼른 손절하고 나니까 또 다시 그 뒤로 올라가고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그런 매매가 될 수 있는데 ELW 같은 경우에 딱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ELW 그 한 달 안에 못 팔면 자, 안 되냐고요? 등락이 컸다 그러면 물량을 확 줄여야 되고 등락이 작았다 그러면 차츰차츰 그 다음 월물로 롤오버를 해나가면 되겠 괜찮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회복력이 빠르다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금리입니다. 이게 언제적 금리냐고요? 날짜를 딱 보세요.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난리를 쳤죠. 우리 지금 이미 4년 전이라 까먹어버렸지만 트럼프가 막 금리를 올릴 때였어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막 파격적으로 4번으로 올릴 때. 하지만 그 이후로 금리가 딱 그래서 시장 금리를 올리는 순간 기준금리를 올리는 순간 시장 금리가 이렇게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이번에 확실히 보고 그때까지는 금리를 올린다는 게 자, 요 정도 빠진 게 아니라 확실히 시장 금리가 밀리는 구간.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에서 돈이 은행으로 금융 쪽으로랑 들어오고 시장에 놔두는 돈들이 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시장이 여전히 돈이 놔돌다가 딱 기준금리를 더 계속 올리면서 순식간에 이제 완전히 그 손바닥 뒤집기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딱 봐갖고 이게 지금 언제냐 하고 보시지만 이게 바로 2018년도예요. 그리고 이번에 오르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 요 저가에서 이 저가라는 건요. 채권 가격이 비쌀 때예요. 채권 가격이 지금 싸니까 금리가 높습니다. 수익률에 반대예요. 자,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보시죠. 자,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더 금리가. 근데 이번에 살짝 뭐든지 갖다 붙이기는 해요.
자, 왜 갖다 붙이냐면 금융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거를 다 일단은 내뱉어 놓고 괜찮아지면 손바닥 뒤집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저성장이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조금 받는데 어떻게 되죠? 점점 회사들도 근데 물가는 막 올라가는 거. 월급은 줄어드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 이 저성장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여러분 보시면 자, 지금 검색해 보시면 한 2000년도, 90년도 후반밖에 검색이 안 되는데요. 70년도 있고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여러분 오래된 순서대로 보면 2000년도, 1990년도 후반부부터 계속 이번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 같다. 이번에도 또 그랬거든요. 진입한 것 같다 그랬지만 70년대 이후에는 70년대에서 80년대 올라갈 때 금리가 쫙 있었습니다. 자, 진입을.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지금만큼 채권을 많이 안 풀어서. 그럼 어떻게 됐냐면요. 금리가 정말 이렇게 빠졌어요. 자, 금리가 빠졌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지금 조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자금을 많이 쏟아붓긴 했지만 자, 올라가서 이번이 더 위험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또 훗날 보면 이 파동도 아무것도 아니게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융 쪽은 항상 선빵을 날린다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얘가 주먹으로 한 대 때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거를 미리 세게 때릴 것 같은데 이렇게 겁을 줬다 한 대 딱 맞고 나면 별거 아니네 이런 것처럼 일단 겁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는 자, 금융이고 우리 삶은 아니니까 맨날 망한다 자,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금융이니까 자, 이렇게 먼저 선빵을 날린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보시지만 자, 지금 봐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도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자, 똑같이. 근데 우리가 이번에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기 전 자, 바로 이게 2020년도 7월이에요. 이때보다 낮았죠? 2018년도보다 낮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이제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때 너무 많이 채권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지 돼요. 채권 발행을 해서 하지. 자, 뭘로 경기를 부양하겠습니까? 돈을 나눠주고 미국도 중국이 자, 문제였죠.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대표 환율이 됐기 때문에 깨갱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자, 금리를 좀 파격적으로 자, 이때 올려야 되는 순간에 더 빨리 올려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못 올렸던 게 바로 러시아 전쟁이요.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좀 그때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거 못 움직이다 보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진행 중이기는 해요. ing 현지만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 이후로 없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금리라는 건 이렇게 회복력이 빠릅니다. 자, 제가 어느 분이 강연 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간데 기준금리를 왜 올려요?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자, 투자는 위축이 되기는 하지만 돈이 비싸니까 막 빌려 사는 이런 하지만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바로 인플레이션, 시장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 거죠. 파격적으로 잡히게 되면 뒤집어지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황당해서 자, 금리가 막 불황이 될 거 같지만 또 회복을 금방 해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듯이 금융은 조금 엄살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ELW가 지금은 변동성이 사실은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ELW 여러분이 하실 때도 날짜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날짜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수익이 나면 난만큼은 줄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최다 상품은 10월 만기물부터 지속되어 있어요. 상품이 몇 개 없으면 모르지만 이번엔 최다 상품 중에서도 어떤 상품이냐면요. 자, 예를 들면 콜이 있고 풋이 있어요. 콜은 지수가 오를 때 콜 쪽이 움직이겠죠. 네, 콜이 420 정도까지 있다. 그러면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코스피 안에서 200위까지의 지수. 지금 오늘 300까지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300 무너졌다가 살짝 또 이렇게. 근데 302.5 뭐 이랬는데요. 풋이 이러면 보통 이럴 때 한 390밖에 없었는데 풋도 거의 400 부근까지 위아래로 자 하락했을 때 지수가 270 한 2까지 있다 풋이. 그러면 콜도 거의 270 부근까지 있다고요. 등 가격만 찾아가면 예전 거 싸진 콜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자 걔는 정말 센 상승해서 움직이겠지만 양쪽을 등 가격에 맞춰서 매수하는 방법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등락이 확대되는 게 작은 지수 움직임에도 상품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익이 나고요. 콜풋 수익 이게 빠른 복귀요. 예를 들면 오늘 지수가 올랐어요. 그럼 풋 가격이 낮아졌죠. 근데 그 다음날 지수가 빠졌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오를 때 3% 빠질 때 1%만 아니지만 자 3% 올랐는데 그 다음날 여러분 지난주 연휴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13일 날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날 지수가 빠졌어요. 근데 지수가 3% 이상 오르니까 13일 날 어떻게 됐죠? 콜이 올랐죠. 그리고 CPI 지수가 나쁘게 나오니까 자 기대치보다 못 미치게 나오니까 금리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지수가 다시 3%대로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이 풋이 거의 제자리로 그 전날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복귀가 빠른 복귀가 된다는 건 정말 ELW하게 상품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계단으로 자 계단식 움직임이 탁탁탁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최다의 구간입니다. 10월부터는 계속 상품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력이 빠르다. 우리가 예를 들면 9월 13일 날요. 날 화요일 이날이 첫날이에요. 차월물이 이제 당월물이 된 원래 그 전주 금요일이지만 휴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도 휴일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70원 저가를 물론 저가에 자 그건 감안하셔야죠. 샀어도 하지만 이걸 여러분이 기다리시려면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풋을 기다리시려면 콜이 있어야지 기다려요. 하지만 쉽게 생각해야 될 게 콜을 100만 원 들고 있고 풋을 100만 원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른 만큼 매도는 해 나가야 되지만 결국 지금 9월 22일 날 얘는 430원 600%가 상승을 했다고요. 그럼 600%를 다 기다려서 막 등락이 있어도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승은 한 절반 안 되더라도 한 250% 정도 나겠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이니까. 그걸 알았다 그러면 자 요만큼만 들을까요? 온갖 돈을 다 넣어갖고 600% 6배 오르는데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오른 만큼 팔아 나갔어도 자 적어도 줄여 나갔어도 우리는 한 250% 반절까지는 안 되고 그 정도 수익은 충분히 취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지수가 이 사이에도 빠졌다가 자 풋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지만 복귀력이 이 사이에 중간중간에 풋이지만 콜이 나와갖고 한 번씩 얘가 가격이 떨어지고 또 한 번씩 가격이 이렇게 밀렸지만 올라갈 때 결국은 여기까지 올랐어요. 이건 상품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변동성이 큰데 지수가 올랐다 떨어졌다.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수익이 많이 내는 건 한쪽으로 쫙 방향일 것 같죠. 한 3일 정도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일 정도 5일 세게 나오면 반대편 마이너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제일 크긴 하지만 우리 삶도 그렇게 안 되는데 당연히 이거 투자인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팔아 나가야 되는 건 만기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물량을 줄였다가 차월이 되면 이후에 횡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줄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량이 없으면 차월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차월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아직은 당월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기회고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은 아니지만 풀이 축소라 그러거든요. 많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등락이 안 나온 거예요. LP도 그리고 발행사도 수익이 나서 우리는 물량을 줄여가는 게 제일 좋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요거예요. 자, 안전한 수익이 바로 재테크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를 해왔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매매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325 제가 방송을 할 때 등가격이 325였습니다. 이 얼마 전에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이 332.5의 콜을 갖고 있고
317.5의 풋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수가 밀렸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러면 332.5가 깡통을 잠깐만 막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지금 300까지 왔거든요. 거의 300, 302.5. 그러면 자, 얘 물타기를 한 게 아니라 등가격이요. 즉 300에 맞춰서 위에 한 305의 콜이나 너무 풋도 기대치가 크지 않은 295점. 이거 갖고 있으면 어디로 움직여도 수익 나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예전 건요. 이런 식으로만 움직였다는 건 등락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한 달 동안의 작은 등락만 나와도 뻥하고 밑으로든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수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만기까지 등락이 없다. 등락이 없다. 그러면 등락이 지금 이후로부터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 우리도 풀이 축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자, 어떻게 해요? 등락이 적었어도 차월로 롤오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안전한 수익이 바로 재테크예요. ELW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자금의 일부만 10% 정도만 해야 되겠죠. 자, 코스피 200 지수에 가까운 상품을 말하는데 분명히 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건 수익 날 때 세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비중을 줄여 저가를 공략. 자, 여기 이 비중을 오른쪽 상승한 쪽 그리고 하락한 쪽은 매도해서 오른쪽에 평가금을 맞춘다. 이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콜이 100만 원, 풋이 100만 원. 자, 정말 세게 지수가 좀 올라야 되겠죠? 올라서 콜이 정말 300이 됐어요. 풋은 빠져서 자 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줄이는 거예요. 평가 금액을. 얘가 30만 원이 되는 순간 얘도 평가금을 30만 원으로 줄여버리십시오. 근데 정말 등락이 작았어요. 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콜백, 풋백이 있어요. 자, 콜백, 풋백이 있다. 콜이 130, 풋이 자 빠져서 한 80 이러면 적어도 30만 원 정도는 매도를 해주라고요. 왜냐하면 다음날 장이 바뀌어서 지수가 하락을 할 경우에 자 하락을 할 경우에 이 30만 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오를 경우에 자 더 세게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더 세게 오를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파세요. 70만 원만 남기고 팔고 이 중에 10만 원을 저가를 공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5원짜리인 게 아니라 한 몇 칸 정도. 예를 들면 콜이 지금 300이다 그러면 기대치 한 310 정도는 조금 저가를 그리고 그 이외에 70만 원 정도는 30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등가격 공략을 하면서도 비중을 맞추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어렵지만 생각나는 건 반대편이 빠지던 말던 오른쪽은 조금씩 많이 오르면 더 많이 때 정말 많이 올라서 얼마큼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적어도 빠진 쪽의 평가금만큼은 동률로 줄여주는 게 그 다음날 더 가든 말든 자 타임머신은 안 탔기 때문에 모르죠? 줄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날짜예요. 지금 이제 차월로 롤오버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10월물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9월 22일째 녹화 그리고 9월 23일은 타임머신을 타고 9월 24일 날 방송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처음 맞이하는 거래는 9월 26일이 됩니다. 자, 날짜로는 요렇게 아직까지는 이 사이에 이날 등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날 아침에 뭐 일단 방송을 보시고 처음 대하는 구간이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까지 등락이 없다. 그럼 지금 물량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량 막 더 넣을 필요는 없겠죠. 자, 만기가 다가오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등락이 셌다. 자, 셌다. 물량 줄이고 더 셌다. 물량 줄여버려야지 돼요. 근데 조금 등락이 나왔다. 예를 들면 콜이 자 100만 원, 풋이 100만 원인데 콜이 140이 됐고 풋이 60이 됐어요. 그래서 쌤쌤이에요, 쌤쌤. 수익이 안 났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얘는 줄여야지 돼요. 줄이고 더 콜이 들어가고 싶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등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작게 콜이 100이고 풋이 100일 때 콜이 120, 풋이 뭐 80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수익 나는 만큼은 줄이세요. 등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이 물량은 차월로 롤업을 해야 됩니다. 등락이 적었다 그러면 다음 달 차월이 자 등락은 롤업이 됩니다. 5kg짜리 시소에 아기가 타고 있는데요. 한 달 내내 이렇게 움직였어요. 어우 재미가 없는데 100kg짜리가 딱 튀어버리면 한쪽이 싹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달도 이 충격으로 모든 월물이 다 움직였기 때문에 잘 등락이 안 나옵니다. 웬만한큼 자, 큰 무게가 앉지 않으면. 근데 5kg짜리가 내 움직여서 차월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뒤로 왔죠? 자, 그리고 다들 당월물도 조금씩 움직였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데 딱 10kg 정도만 움직여도 한쪽이 더 세게 어떻게 되죠? 어우 신나서 발을 구르주게 되잖아요. 애기들이 조금 신나면 자 그것처럼 한쪽이 좀 더 세게 움직여 버립니다. 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ELW의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정말 한쪽이 세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도 물량을 줄여야지 됩니다. 한쪽이 500%, 1000% 터졌다 그러면 그 다음 달까지도 등락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ELW가 자, 이 큰 수익 이후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량 무조건 줄여야지 돼요. 지금 있는 수익을 무조건 쟁취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약간 수익이 났을 때 어떤 콜로 갈아타고 약간 풋이 수익이 났을 때 어떤 풋을 공략을 해야지 안전한 게 최고예요. 수익보다는 원금을 지키고 있어야지 잃지 않다가 큰 등락에 크게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시려면요. 바로 자, 요 상품 선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샵 3772에 구미형 문자 보내시거나요. QR코드 딱 찍어서 노란 톡박으로 오시면 어떤 상품에 지금 현재 콜풋을 갖고 있을 때 한쪽이 올라서 한쪽에 마이너스를 감쌀 수 있을지. 근데 이것도 크게 등락 나오면 마이너스를 감쌀 수 있는 건 수익 난 쪽을 팔아버리는 것밖에 자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노란 톡방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렇게 자 오른 만큼 욕심은 버리고 매도한다. 엄청 세게 올랐을 때 오른 만큼 작게 올랐어도 오른 만큼은 조금씩 줄이십시오. 황금 비율은 자 황금 비율은 처음부터 잡는 게 아니라요. 물론 국채랑 그날 시간의 움직임을 뭐 시간별로 나눈 건 아니지만 환율이랑을 봐야 되거든요. 자 콜을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지수가 오른다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채권별로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콜을 샀는데 100을 샀어요. 자, 한 8칸 정도, 한 20%, 30% 정도 수익률로 걸어놨는데 그중에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팔렸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얘가 등가격의 풋을 딱 잡아놓자는 거예요. 내일도 또 콜이 갈 거다. 그거라면 뭘 있는 걸 팔아요. 그냥 천을 집어넣어야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 만큼은 팔아나가고 나머지를 자 양쪽 다른 풋으로 해서 양매수를 하라는 거죠. 예측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익이 나면 재투자하지 않는다. 자, 수익이 조금 났다 이럴 때까지 괜찮지만 수익이 한쪽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났는데 더 1000을 넣거나 그리고 빼놓고서 다시 저가라고 들어갔다가는 예전에 오른 거 해서 빠지는 만큼은 100이지만 100만 원에서 0이 되나 1000만 원에서 0이 될 때 그 하락은 더 크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락장이긴 하지만요. 이럴 때 여러분이 굳건하게 잘 견디시려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으시거나 은행에 넣거나 아니면 성풀 나무 종목처럼 정확하게 주 재무제표 및 회사의 추가 발행 채권을 보셔야 되고요. 또 ELW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거 언제 벌어요? 파생인데 잃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셀 때 그때는 물량을 확 줄여야지 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자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녁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자 여름에 창문을 열면 답답했잖아요. 강아지 산책을 나갈 때도 새벽에 안 나가면 아우 불쌍해 애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낮에 그리고 오후에 자, 겉옷을 하나 가져가야 될 정도가 또 약간 귀찮아지긴 해요. 저는 이렇게 가방에 묶어서 갖고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 여름을 지내놓고 이렇게 시원한 가을이 돼서 또 겨울에는 아우 가을이 그리워지겠지만 자, 정말 감사한 날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편안하게 자 우리가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불안하게 주말을 보내시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러시기보다는요. 우리 충분히 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항상 원금 지켜가면서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